자, 일단은 평촌고 시험이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이 시험 자체가 쉬운 시험은 아닌데 이제 범위 자체는 거기 잘못 나왔네. 연립방정식에서 원해방정식 이게 아니라 원해방정식부터 명제까지였고요. 네, 명제 끝까지였고 우리는 좀 최근에 했던 거 위주로 주요 문항 먼저 좀 공부를 해볼 건데 뭐 앞 페이지는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넘겨볼게요. 넘겨서 우리 5번 문제부터 잠깐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집합 문제. 그래서 5번의 주제는 이제 뭐냐면 집합의 연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식을 좀 풀어나가는 문제였는데 뭐 어렵지는 않고 확인만 좀 해보면 문제에서 지금 A의 여집합 마이너스 B가 있고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A 차집합 B는 항상 연산을 하실 때 요 구조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산할 때는 교집합, 여집합 구조로 바꿔준다. 그래서 차집합이 만약에 보이시면 그대로 바로 교집합을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안에 거부터 계산하면 A의 여집합 하고요. 교집합, B의 여집합 써주시고 여집합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똑같이 해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집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체 요 친구가 A의 여집합이다. 이게 전체가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내가 집합이 좀 익숙하다, 나 집합 잘한다 라고 하면 바로 가셔도 되는데 바로 가도 돼. 근데 좀 차근차근 해보시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부터 이제 드모르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드모르간 하시면 이 친구는 A 합집합 B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고 얘도 똑같이 드모르간 적용해 주시면 A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 B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안에 거 좀 먼저 계산을 할 건데 이런 게 중요해요.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묶어주자.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될 거고 뒤쪽에 밑줄 친 애를 빼주시면 되니까 합집합 B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집합과 합집합을 하시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그래서 B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계산했더니 B네. 그럼 결론은 뭐냐? B와 A가 아닌 것을 합집합을 했더니 뭐라는 거야? 전체구나 라는 거죠. 됐어요? B와 A가 아닌 것을 합집합을 했더니 뭐가 돼요? 전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라고 하면 A가 B의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부분집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가 아닌 것. 됐니? A가 아닌 것이 합쳐지면 B랑 합쳐지면 무조건 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림 자체가.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네. 그래서 기억번부터 바로 가시면 기억.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A 합집합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는 건데 A가 B에 포함되잖아. 그럼 A가 B에 포함되면 A 합집합 B는 당연히 누가 되냐? B가 되겠죠? 그럼 B가 A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말이 맞으려면 A가 공집합이어야 되거든? 됐니? A가 공집합인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닐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고 디귿 가시면은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냐? 이걸 물어봤잖아. 됐니?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디귿만 살짝 써보면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순서 좀 바꿔주면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A 빼기 B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문제에서 주어진 게. 됐니? 그럼 A 빼기 B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러면은 차집합은 당연히 A의 원소이면서 B가 아닌 것을 의미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디귿은 맞다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6번은 원의 방정식 문제였고 7번 같은 경우도 도형의 이동 간단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도 어렵진 않아요. 네, 8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잠깐만 해석을 해보면 요 충분조건, 필요조건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건데 지금 P라는 친구랑 Q라는 친구랑 R이라는 친구가 진리집합을 각각 그렇게 잡아놨고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그랬어? 충분조건.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조건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쌤이 개념 설명하면서 이 얘기 했을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화살표 기준으로. 그러니까 얘는 참인명제 기준이죠. 참인명제 기준으로 화살표를 주면 뭐가 돼요? 충분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조건이다. 됐니?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P면 Q이다가 뭐가 돼요? 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R은 P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니까 P면 R이다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다. 그래서 R은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죠. 그럼 화살표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있고 P는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네. 아, 그러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P면 R이다도 참인 거잖아. 자, 그러면 명제에서 참이에요. 어떤 명제가 참이야? 그럼 뭐라 그랬어? 항상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뭐가 돼야 돼? 포함돼야 돼. 알겠니?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P가 지금 5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5라고 쓸게요. 여기 5야 5. 얘는 5인데 5가 Q의 원소이면서 누구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R의 원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런데 Q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 혹은 B 플러스 1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A와 AB가 있구나 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케이스 분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부은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충분 조건이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시험 범위에. 역과 대우 전이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안 들어가거든? 네. 그래도 이거 가지고 사실 이 문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 지금 그냥 이렇게 줘도 돼. P면 Q이다가 참이고 P면 R이다가 참이야. 그랬을 때 A, B의 최소값을 구해봐. A랑 B를 더한 거에. 요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 이게 포인트야. 그럼 잘 봐. 케이스 분류하겠다는 거야 얘는. 근데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어? 5는 Q의 원소가 돼야 되고 R의 원소이기도 해야죠. 즉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케이스를 이렇게 잡을게요. 첫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5다.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5라면 요거 넘겨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4가 되고 는 제로가 되네. 됐어? 그러면 요거 1, 4고 마이너스는 4쪽에 붙여주시면 되니까 A 값이 둘 중 하나가 나오죠? 마이너스 1과 4. 요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럼 확인해 보면 돼. A가 마이너스 1이야. 혹은 4야. 근데 R 있죠? R. R의 원소가 지금 뭐냐면 R의 원소는 A 아니면 AB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이런 거네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R의 원소를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4예요. 그럼 A가 4라는 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인 거죠. 됐니? 그러면 요 경우에서의 B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R에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R에도 반드시 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B가 5가 돼야 되니까 결국 B라는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5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얘가 5가 돼야죠. 그러면은 B 값은 뭐가 나와요? 4분의 5다.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일 때 얘야.
그럼 2개 더하면 얼마야? 합은 마이너스 6. 얘는 2개 더하면 얼마야? 4분의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4분의 21.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 구하자고 그랬냐면 a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는 탈락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답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5번을 답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거는 확인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만 살려놓고 4분의 21은 지우시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 거냐면 b 플러스 1이죠 이번에. b 플러스 1이 5일 때.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자 그럼 b 플러스 1이 5니까 b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b가 4가 되면 r의 원소는 뭐가 되냐? r은 a, 그 다음에 4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a랑 4a. 그럼 요거 둘 중 하나가 뭐여야 돼? 5가 돼야 돼요. 그러면 a가 5이거나 아니면 4a가 5인데 여기까지 딱 해놓고 그냥 마무리해 치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요. 이거 더하면 양수죠. 이거 더해도 뭐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네. 그러니까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가볼게요. 이 문제. 이게 실제 학교 시험들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때 교재 배부했던 것 중에 학교 시험에서 겹쳐서 나온 거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돌고 돌아요, 약간. 문제가 돌고 돌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충운고에서 나왔던 게 올해는 뭐 안양고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돌고 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폭넓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은고 다닌다고 그래서 부은고 것만 푸냐? 솔직히 말하면 작년 거 그대로 안 내거든. 그냥 작년 기출을, 우리 학교 작년 기출을 풀어본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험을 어떤 식으로 출제하나에 대한 경향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풀어봤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양명여고 기출 풀어봤는데 올해 양명여고에 똑같이 나온다? 그런 적은 없다고. 근데 그 안에서 좀 같은 권역 혹은 외부 문제 중에서 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시험을 빨리 보는 학교들은 아닐 것 같은데 시험을 좀 늦게 보는 학교들 있잖아요. 10월 넘어서 보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올해 구평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보는 거 그것도 나올 수 있어.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 왜냐면 올해 9월 달에 보는 게 어쨌든 수상 전범이잖아요. 수상 전범이거든? 집합 조금 나와요. 근데 거의 뭐 미비하다 보시면 돼요. 9월 거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수상 전범인데 만약에 우리 학교가 10월 달에 시험을 봐. 근데 원회 방정식이 시험범위야. 근데 9월 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대부분 도형이 나오거든. 6월 달엔 도형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올해 기출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올해 기출에서 나왔던 것도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그래서 나는 솔직히 니네 막 가르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내가 학교가 부은고라고 그래서 부은고 거 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내가 분석은 해드려요.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뭐 풀어가지고 그걸 이해한다? 이런 거는 별로 썩 비효율적이죠. 나쁜 건 아닌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학교 것들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좀 잘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개념 정리할 거 확실하게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12번 봅시다. 12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10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두 부분집합 A와 B가 있고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밑줄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합에서 의외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가 뭐냐면 약간 경우의 수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와요. 즉, 케이스 분류하고 문제에서 조건 만족하는 것 찾아서 요거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니네가 판단하는 문제가 집합에서 대단히 좋아하는 문제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좀 잘 익혀두셔야 되는데, 자 볼게. 일단 전체는 1부터 10까지야. 그런 다음에 가조건부터 보시면 가는 x의 개수를 정해줬네요. 자, x의 개수 정해줬어. 몇 개래? 6개요. x의 원소의 개수 6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a-x와 b-x가 같다. 나 조건. 자, 나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A에서 X를 뺀 것의 차집합과 B에서 X를 뺀 차집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요 나 조건이. 잘 봐. A이면서 X가 아닌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B이면서 X가 아닌 거래. 그게 어떻대? 똑같대. 그럼 니넨 뭘 봐야 돼?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돼? 교집합을 볼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다시 쌤 한글로 말한 걸 잘 이해해봐. A의 원소이면서 X가 아닌 거야. 그럼 얘는 A의 원소 아니야? 여기의 집합은? 쉽게 말하면 이거 A의 부분집합 아닌가요? 왼쪽 거? 마찬가지로 얘 있죠? 얘 당연히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두 개가 같대. 그럼 얘는 A에 있는 거고 얘는 B에 있는 건데 그 둘이 같대. 그러면 A와 B에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됐니? 그럼 A와 B에 둘 다 있는 게 뭐야? 3, 6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 조건 딱 읽는 순간에 A-X, B-X는 3 아니면 6이죠. 이거만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집합 안에는. 됐습니까? A-X와 B-X 안에는 3 아니면 6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3만 있을 수도 있고 6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3과 6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러면 얘는 3 아니면 6이잖아.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면 돼. 그러면 나는 X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게요. X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될까? 2. 자, 남은 애들 써봐. 3, 6 제외하고 남은 애들 다 쓰면 돼. 2. 그 다음에 누구? 5. 그 다음에 8, 9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야, 그러면 나 조건만 해석하니까 벌써 몇 개를 찾았어? 4개를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몇 개만 찾으면 돼? 2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 왜? X의 원소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6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조건을 보자라는 거죠. 갑니다. X에서 거꾸로네요. X-A의 교집합과 X-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래. 자, 요거는 연산을 좀 할게요. 다조건. 괜찮아요? 그럼 얘는 되죠? 선생님 교인데 분배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교재에서 분배 법칙 쓸 때 보통 어떻게 나와?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만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묶은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네. X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죠.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써보자. 얘를 쓸게요. 왜냐면 A 알고 B 알죠? 그럼 이 친구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원소를 쭉 써봐. 전체가 1부터 10까지잖아. 근데 A도 알고 B도 알아요. 그럼 A랑 B에 안 들어가는 거 쓰면 되죠. 써보면 누구누구야? 이거네.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X와 1470이라는 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 안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지. 그럼 문제 끝난 것 같아요. 나 몇 개 채워줘야 돼요? 2개요. 그럼 이 2개는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 4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제일 작은 거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답인 거죠. 됐니? 그래서 문제 정답은 1,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잠깐만. 1, 2, 4, 5, 8, 9? 잠깐만. 아니죠. 아이고. 여기가 4가 아니네요. 왜냐? 얘도 되죠.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이게 꼭 둘 다 있어야 돼?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 둘 중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를 줘야 돼. 됐니? 여기서는 적어도 하나를 줘야 되는데 3이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니까? 요 친구 있죠? 요 차집합. 요 차집합이 꼭 둘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만 있어도 되고 6만 있어도 되고 3, 6 둘 다 있어도 되고. 됐어? 그러면 저기서 3을 빼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3을 뺐어. 그럼 6은 반드시 있어야지. 둘 다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3을 뺐다는 얘기는 X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반드시 3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최소값이니까 3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1, 2, 그 다음에 3, 5, 8, 9 이렇게 더해 주셔야지. 그래서 정답은 28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 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한 중에서 중상 정도 되는 조금은 집합치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이런 거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조심히 잘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13번 이제 도형의 이동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만 들어가는 학교 손 들어봐. 양명. 근데 잘 봐. 어차피 원방 들어가는 친구들은 원 공부 열심히 하죠. 부흥씨? 열심히들 하고 있어? 할 거야 니네 따로. 근데 잘 들어. 내가 도형의 이동만 시험에 들어간다고 해서 원방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큰 코 다칩니다. 작살 납니다. 왜? 도형의 이동은 내가 시험 범위에 이게 들어간다는 건 결국 도형의 방정식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 도형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뭐 배웠어? 점 배웠죠. 그 다음 직선 배웠죠. 그 다음 원 배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의 이동이잖아. 그럼 도형의 이동은 셋 다를 움직일 수 있어. 점도 움직일 수 있고 직선도 움직일 수 있고 원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도 도형의 이동이야. 예를 들어서 진짜 문제를 답을 찾는데 95%는 원이야. 원의 방정식 내용이야. 그리고 맨 앞에 이렇게 붙는 거지. 자, 어떤 원을 준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시킨 원이로 시작해. 그럼 걔 분류 어떻게 해야 돼? 도형의 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됐던 예시들도 보면 원래 모의고사 기출에서 원의 방정식 문제로 출제가 됐어. 근데 걔에다가 앞에 한 문장을 더 붙이는 거야. 이동을 시켜서 얘가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 풀렴. 그러면 원래는 원의 방정식 문제였는데 실제로 푸는 건 도형의 이동으로 분류가 돼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도형의 이동만 시험 본다고 그래서 원은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원도 그냥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잘 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 문제예요. 이거. 원 문제거든? 잘 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야.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 다음에 잘 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요. 그럼 a, b는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a, b 알 수 있죠. 식을 아니까 a, b는 x절편, y절편인 거고. 첫 번째 밑줄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p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쓰세요. 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 a부터 찾자. 자, a 뭐예요? x절편이죠? 그지? 그럼 x절편이니까 y값 살짝 가리면 얘는 3,0. 자, b 갈게요. b는 뭐예요? 0,3이요.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았어요. 그 다음에 선분 a, b를 뭐하래? 2대1로 내분하래. p를 2대1로 내분하래. 자, 암산 좀 합시다. 3,0이랑 0,3이죠. 근데 a, b 2대1 내분이에요. 그럼 출발은 어디서 해? a에서 하죠. 그죠? 자, x좌표 얼마예요? 2죠. 됐니? x좌표 얼마 돼요? 미안합니다. 1이죠. 그죠? y좌표가 얼마 돼요? 2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됐니?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식을 써보면 됩니다. 잘 봐. 이거라. 근데 얘가 뭐야? A. 얘가 뭐야? B. 됐니? 2대 1이야. 여기서 출발해서 2대 1이거든. 그럼 3등분 하신 다음에 2대 1이죠. 여기가 P네요. 그러면 암산하면 되죠. 굳이 공식을 왜 써? 에이그 진짜. 이렇게 되시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P까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해볼게. P를 X축,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PQR을 지나는 원의 넓이 구할래. 도형의 이동의 요소는 뭐 하나 딱 들어간 거야? 대칭 이동 하나 딱 들어간 거야. 근데 얘는 분류가 뭐라고? 도형의 이동이라고. 물론 X축, Y축 대칭이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겠죠. 그렇지만 X축, Y축 대칭은 굳이 도형의 이동을 배우지 않았어도 풀 수 있어요. 자, X축 대칭은 누구의 보호만 바꿔? 정리. 다시 한번 정리. 자, X축 대칭. 얘는 정확한 건 이거야. Y 대신에 누구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요거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잘 봐. 하나 예로 써드릴게. 자, 이렇게 바꾸는 도형의 이동이래. 무슨 말이야? X축 대칭했어요. 이 말이에요. 왜요? Y 대신에 누굴 대입했어? 마이너스 Y를 대입했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동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X축 대칭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바로. 알겠니?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여기다가 참고. 자,
무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y 대칭이에요? x는 y를 하고 한 번 하고 한 거잖아. x는 y를 하고 x축 대칭한다. 그쵸. 잘 봐. 얘를 얘로 바꿨어요. x, y 위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누구 부호 바뀌었어? y 부호 바뀌었죠? 똑같이 적용하면 돼. 순서 바뀌면 뭐야? y는 x 대칭. 그리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죠. 그럼 뭐예요? x축 대칭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해서 이 자리가 이걸 만약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순서 바꿔. 그럼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갔네? 이걸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 선생님, y가 x 자리로 가고 x가 y 자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보호를 바꿨잖아요. 보통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 x좌표의 자리에 있는 부호가 바뀌었네? x축 대칭, y축 대칭이구나.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 그냥 x축 대칭은 뭐냐면 부호를 바꾼다도 맞는데 정확한 의미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무조건 x축 대칭이에요. 됐어요?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라고. 그럼 얘 봐봐.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뭐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되고, y는 x 대칭은 뭐야?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 거로. 이 대입의 관점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알았죠?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찾읍시다. 답. 그럼 현재 피해자표가 뭐예요? 피해자표가 여기죠. 1,2. 그럼 바로 갈게요. 얘를 x축 대칭해요. 요렇게. P'. 그럼 x축 대칭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뭐예요? y축 대칭해요. 여기네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세점 PQR인데 원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요 점과 요 점이 무슨 점이 될 거야? 지름의 양끝 되겠죠. 그럼 지름의 양끝점 되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정답은 4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1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요것도 도형의 이동. 네. 저희 학교에서 수학쌤이 네. 코시 슈바르트 엄청 어렵게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연습해야죠. 코시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잡아줄게. 자, 14번 문제. 도형의 이동 똑같이 합니다. 좌표평면에서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을 C1이라고 하고요. C1을 X축에 대해서 또 대칭 이동한 걸 C2라고 하고, 세 점 PQR이 각각 원 위의 점일 때, 자, 밑줄 칠게요. 선분 PQ, QR, PR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렴. 이거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뭔가 좀 원칙 하나만 잡을게. 자, 원칙 잘 봐. 원을 이동시킬 때는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원을 끌고 다니지 말고요. 어차피 중심을 옮기면 원은 따라서 올 거예요. 그리고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서 원의 사이즈가 바뀌어 반지름이 아니죠. 그대로 갈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가져가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중심 바로 구할게. C. 중심 바로 구할까? 암산할까? x제곱 플러스 8x래요. 자, 중심 마이너스 4, 됐니? 또 y제곱 마이너스 6y입니다. 중심 얼마예요? 3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원의 중심은 뭐야? 마이너스 4,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해주시면 되는데 반지름도 암산 좀 해볼까?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요? 4잖아, 4. 그럼 4에 제곱하시면 돼. 반지름 빨리 구하는 거. 자, 요거 제곱해. 얼마? 16. 요거 제곱해. 얼마? 9. 두 개 더해. 얼마야? 25죠? 그죠? 그럼 원래 있는 숫자를 빼주시면 되거든? 넘기니까. 그럼 원래 있는 숫자 빼주시면 얼마예요? 4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얼마입니까? 2입니다. 이렇게까지. 원은 분석이 다 끝났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원점 대칭 한 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x축 대칭 한 번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 원래 있던 원을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요. C2는 C1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C의 중심이 얘잖아? 그럼 C1부터 쓰면 C1의 중심은 얼마니? 라고 하면 원점 대칭했으니까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C2는 얘를 x축 대칭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니까 4,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PQR이 어디 위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그래프 좀 그릴게요. 네, 그래프. 첫 번째 C부터 잡읍시다. C는 마이너스 4,3이래. 이 정도 잡을게. 마이너스 4,3. 그래서 여기가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1. C1은 4,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뭐 바로 찍어주시면 여기가 C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2죠. 그럼 C2는 얼마냐? 4, 3이니까 여기네요. 네, 여기가 C2. 됐니? 근데 이 친구 반지름 얼마야? 똑같이 2. 얘도 반지름 얼마야? 2. 얘도 반지름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원을 한번 그려볼까? 원을 대충만 그려보면 대충 한 요 정도 느낌의 원이 그려지지 않겠니? 라는 거죠.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반지름 2짜리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충 비슷하게 요 정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밑에다가 그리면 뭐 한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한번 느낌만 잡아서 그려보자.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여기 위에 각각 뭐가 있대? PQR이 있대. 그럼 PQR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원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PQ, QR, PR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 최대 이걸 구해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원에서 배운 거죠, 이것도. 갑니다. 자, 우리 이론 하나만 공부하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내가 이제 PQ, QR, 그 다음에 뭐야? RP? 네.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결국은 무슨 문제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도형의 이동은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원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라고. 근데 원에서 자, 요 얘기 좀 할게. 고정된 점 혹은 직선으로부터 원 위에 동점이라고 하죠. 움직이는 점. 요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고정된 대상으로부터 중심까지의 뭘 구하는 거예요? 일단 거리를 구해요. 이게 첫 번째죠. 이따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건데, 자, 뭐 보여드릴까 지금? 점이야. 얘가 고정 돼 있는 애야. 그리고 원 이렇게 했어. 원. 그러면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가 뭐야? 중심. 그럼 나는 뭐부터 하라고? 고정된 점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부터 구하는 게 1단계라고. 그러면 만약에 직선일 수도 있잖아. 얘가 고정이야, 똑같이? 그럼 직선도 어때요? 똑같습니다. 다만 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죠. 뭐냐? 점과 점 사이거나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거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만 공부한다라고 해서 도형의 이동의 문제가 잘 풀리냐? 아니에요. 도형의 이동 문제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알았어? 이거 실제 기출이잖아. 근데 13번에서 내분점 나왔지. 14번에서 점과 직선 혹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나온다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었냐? 볼게. 이 거리가 고정이 됐지? 근데 원을 위를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럼 최소가 되는 지점 어디예요? 여기. 최대가 되는 지점 어디예요? 얘를 연장한 여기.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 반지름만큼을 더하거나 빼줘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 최대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최소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 요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근데요. 두 번째. 이번엔 두 원이야. 그러면 얘들아, 원이 만약에 문제에서 2개 이상 나오잖아요. 원이 2개 이상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니네는 뭐부터 하냐면 중심과 중심을 잇고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패시브야. 디폴트 값이야. 보는 순간 원 2개 나왔네? 중심과 중심을 이어. 그거부터가 시작이거든?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원이 심지어 몇 개야? 3개란 말이야. 그러면 중심을 다 이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일단 중심을 다 이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는 4였죠. 이 거리 얼마예요? 8이요. 여기는 3이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요. 요 거리 얼마예요? 6이요. 당연히 얘는 얼마겠어? 10이겠네. 자, 끝난 것 같아요. 여기 위를 도는 애, 여기 위를 도는 애, 여기 위를 도는 애. 됐니? 그러면 연장을 좀 합시다. 연장, 연장, 여기도 연장, 여기도 연장. 이렇게 다 연장해. 원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원이랑 만나는 점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도. 뭐 되게 많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만 찾으면 돼?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됐어? 자, 제일 큰 거 할게요. 제일 큰 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왜냐면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면 잘 봐. 얘가 6이야. 그럼 최대라고 해서 이걸 늘린다고 해서 늘려봤자 얼마밖에 못 늘리냐? 이만큼 밖에 못 늘려. 그럼 얘 2고 얘 2거든. 그럼 2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얘는 10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미 여기가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끝났네. 제일 긴 게 뭐니? 라고 하면 m이 14인 거죠. 그럼 제일 작은 건 뭐겠어? 반대로 가면 되잖아. 누구 쫓아가면 돼? 6일 때를 가면 되죠. 그럼 6일 때에서는 요만큼 빼주고 요만큼 빼주면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겠구나. 그럼 최소는 얼마예요? 2요. 따라서 문제 정답 얼마입니까? 1번 28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대충 감이 오죠? 도형의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형을 우리가 배웠던 도형을 잘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실질적으로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요거밖에 안 되네? 방심하면 안 돼요.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알았죠? 도형을 다 내. 도형의 이동에서 네 문제 냈는데 하나는 점, 하나는 직선, 하나는 원. 그럼 공부할 거 다 복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근데 그 복습을 뭐 차근차근 처음부터 개념부터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고 정리하고 기억 되살리고 그렇게 하셔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16번 어렵죠? 요거 16번 별표 치시고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텐데 요거는 좀 맑은 정신으로 할 거니까 도형의 이동 문제죠? 이 문제도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그거 하고 이제 뒤에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고민해 볼게요. 진짜 하루 제가 돌봐줄 수 있어요. 저도요. 저 9살 차이가 나니까. 일단 시험이나 잘 보시고요. 제가 똥기둥이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16번 문제 이거 별표 치고 이거 제일 어려웠어요. 평점고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근데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뭐 정말 잘 나오는 주제죠.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근데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도 대단히 되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거든. 얘가. 자, 볼게. 지금 문제에서 이제 직선 두 개를 줬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 5,13,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9,2라고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L 위에 한 점 P와 M 위에 한 점 Q에 대해서 밑줄 선분 PQ가 LM에 각각 수직이래요. 그랬을 때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A는 한 이쯤에 있을 거거든. 여기가 A. 그래서 얘가 5,13 이고 그 다음에 B. B는 9,2죠.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9,2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거야. 봐봐. 얘가 요 직선이 L, 얘가 M인데 느낌을 좀 보면 얘가 여기 거쳤다가 여기서 Q로 가는데 Q가 수직이래. 누구랑? 이 둘과. 그럼 Q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PQ가 이런 식으로. 뭐 이따가 확실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거쳤다가 여기 가서 일로 가는. 위치 잡았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여기 수직, 여기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AP, PQ, QB죠.
이거의 최소를 구해라. 자, 그럼 첫 번째 PQ는 고정이겠죠. 왜냐면 잘 봐. 이거 그냥 쌤이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요거 어차피 평행하지. 얘랑 얘도 평행하거든. 기울기가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 길이 바로 구할게요.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얼마니? 저 길이 몇일까? 2분의 루트. 루트 2요. 그냥 루트 2거든? 그냥 루트 2? 저 길이가? 왜 그러냐? 봐봐. 그냥 여기다 요 문제 좀 개념적인 것까지 같이 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요 정도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근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래. 됐어? 그러면 뭐 원래 평행한 두 직선 거리로 구하셔도 되는데, 자, 요렇게 어떤 지점에서 내가 보라색 잡으면 얘 2죠. 평행 이동한 거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 여기서 그러면 x축의 평행하게 이렇게 딱 그려. 그럼 얘도 뭐야? 2죠. 잘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탁 내려. 그러면 직각이등면이죠. 왜냐면 여기 45도, 여기도 45도니까. 그럼 여기다가 수선 내리면 얘도 45도지. 그럼 이거 길이 얼마야? 루트 2 바로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공식화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요 거리 있잖아요.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거리. 근데 얘가 만약에 A라고 해봐. 그냥 이 차이가, 요 차이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 연두색은 A를 루트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 빨리 구하는 공식이거든. 이해됐어? 요게 얼마라고? A. 특히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기울기 1일 때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은 아니고 직각 이등변일 때. 네. 즉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좀 빠르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두 직선 평행한 거니까 아무 점 하나 잡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쓰면 돼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고정된 건데 이게 루트 2라는 거죠. 이게 루트 2. 그러니까 얘는 루트 2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왜? PQ는 어차피 변할 일이 없거든.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항상. 자, 이 문제가 뭐랑 똑같냐? 우리 기본 유형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출발점이야. 자, 여기서 출발을 해. 근데 어디로 건너가는데 가다가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나 여기로 가고 싶어. 여기가 도착이야. 근데 반드시 여기를 들려야 된대. 그럼 우리 어떻게 구했어, 이거? 얘를 대칭시켜서 여기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를 이어서 최단거리 만들었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라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가 똑같다 이거였지? 이게 가장 기본이지? 근데 봐봐. 만약에 자, 여기가 출발이야. 근데 이번엔 도착이 여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쭉 이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어. 그럼 니네 길 건널 때 물론 약간의 현실성을 하면 뭐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건너는 거 상관은 없는데 아무 데로나 가진 않죠. 막 횡단보도 여기 있는데 여기서 건너진 않잖아. 우리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죠. 요것도 센 같은 데 보면 다 있거든. 시너지나 이런데 한번 좀 봤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얼마냐, 이 빨간색 길이가 얼마냐. 그럼 내가 횡단보도 길이를 예를 들어서 그냥 2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 점의 좌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게 좋으니까 자 이렇게 잡을게요. 얘를 뭐 마이너스 1, 한 5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4,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잡을게. 됐니? 그러면 이 빨간색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2잖아. 그러면 이 2를 좁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를 2칸 들어 올려. 얘를 2칸 들어 올려. 그러면 점이 어떻게 되겠어? 4,0이 되죠? 그럼 답은 뭐냐? 마이너스 1,5에서 4,0까지를 일단 구해. 그럼 이거 거리 구하시면 요 거리는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 똑같이 25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50이니까 5 루트 2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2 해주면 정답이야. 요거예요, 요거.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비스듬하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걸 비스듬하게 놔도 어쨌든 간에 PQ는 수직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이 문제랑은 똑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휘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헷갈리는 게 이거죠. 아 그러면 얘는 그래도 이렇게 X축과 좀 평행하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서 이어붙이니까 요거를 좀 없애가지고 하자. 이게 좀 됐잖아. 근데 얘는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라고. 어떻게 대칭이 돼서 들어가야 될까? 근데요. 원칙을 정확히 잘 지키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문제도 결국은 뭐 할 거야? 대칭할 건데 자 그럼 내가 일단 경로를 그려볼게. 경로를 대충 그리면 우리가 그리는 건 이거지. 대충 이런 느낌 아니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직돼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나는 요거랑 동그라미 친 거랑 얘는 어차피 루트 2니까 고정이고 요 별표 친 거 이거 두 개를 더한 거에 무슨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거죠. 됐어요? 그럼 그 두 개를 해가지고 최소를 구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할래? 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요거를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를 가지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좁혀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요. 잘 보세요. 요 점에서 이제 가요. 됐니? 근데 얘를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2칸 들어 올렸죠? 2칸 들어 올렸죠? 그러면은 이거랑 뭐해? 평행하거든. 그럼 여기가 2였잖아. 그럼 여기가 뭐야? 2거든. 그러면 잘 봐. 요거 평행해. 근데 내가 요만큼을 그대로 뭐 한 거야? 들어 올린 거지. 들어 올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구조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이은 걸 뭐라고 하자? 최소라고 하자. 이게 정확한 개념이거든? 근데 얘는 어차피 X축에 수평하니까 그냥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올려. 그 다음에 이걸 구하면 돼. 이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똑같다고. 잘 봐. 내가 결국 궁금한 건 이 부분을 없애야 되잖아. 이 부분을 좁혀야 되잖아. 그 좁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 근데
뭘 만들어주면 돼? 핵심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여기서 우리 뭐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의 최단거리 구했죠? 똑같습니다. 얘도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라고요. 그럼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점을 옮길 거거든? 이해되니? 이 점을 옮길 거야. 이 점을 옮길 건데 평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옮기냐. 자, 잘 봐. 요거 노란색 갈게요. 노란색 기울기 얼마죠? 요거 기울기 얼마야? 1이죠? 1. 기울기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똑같이 기울기 1짜리 만들어요. 됐어요? 그리고 요렇게 이어주세요. 그럼 뭐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 만들어지죠. 됐어? 그 다음에 더 갈게. 그럼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자, 요 점이 원래 뭐였어? 요 점이 9,2였거든. 근데 잘 봐.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 1. 기울기 1.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야? 루트 2지. 그럼 잘 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럼 요 길이 얼마야? 루트 2죠. 요거 얼마예요? 1. 요거 얼마예요? 1. 그러면 요 B라는 원래점이 이쪽으로 옮겨갈 건데 이쪽으로 옮겨간 점은 뭐가 돼요?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즉 10,3 이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여기서 우리가 두 칸을 올렸죠? 아까 두 칸을 올렸지. 그래서 평사를 만들었지. 근데 얘는 두 칸만 올리면 됐다고. 왜? 대각선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수평하게 움직인 거니까. 수평이랑 수직 관계로 움직이니까 얘는 그냥 두 칸 들어 올리면 되는구나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약간 다르죠. 이 친구는 대각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대각선으로 가고 얘도 대각선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길이도 동일해야죠. 평행사변형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한 칸 한 칸.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3이 됐구나 라는 거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라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이제 요 노란색이랑 보라색 별표랑 요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럼 노란색 별표와 보라색 동그라미 이거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요? 네, 마무리할게요. 요 점 얼마였다고? 10,3. 근데 이거 없다고 지금 생각한 거야. 그럼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뭐야? 여기서 여기 들렸다가 일로 가는 거지. 얘는 이제 빼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 들렸다 이거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다시 뭐 하면 돼? 이 선에 대칭시키면 되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여기다가 그림 새로 그려서 마무리 좀 할게. 요게 어려워. 대각선 이동하는 게. 자, 마무리합시다. 여기가 A예요. 5,13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하나 또로롱 그립자. 아이고. 너무 대충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야. 됐니? 그리고 여기가 뭐였냐? 자, 옮겨진 점이야. 옮겨진 점이 뭐였어? B'이라고 할게. 그 점이 뭐였어? 10,3이 된다는 거 확인됐죠?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 들렸다 일로 가는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점을 이쪽으로 대칭시켜야죠. 됐나요? 그럼 얘 B2'이라고 하고 자, 직선 대칭입니다.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여기 그냥 A, B라고 미지수 잡아.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점이 요 위의 점.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가 1. 요거 하면 되죠. 그럼 식 두 개 나오니까 A, B 구할 수 있죠?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노란색 기울기는 당연히 수직이니까 뭐가 되겠어? 기울기 1이겠지. 요거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주면 좋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쌤은 이렇게 구해볼게요. 얘 y잖아. 그치? 자, 10,3에서 요거 넘겨. 다 넘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죠? 네, 요까지 거리 구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얘는 루트 2분의 요 친구 곱하시면 10 3 빼기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요게 뭐가 나오냐? 루트 2분의 5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2분의 5 루트 2죠.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요 길이가 2분의 5 루트 2거든? 그러면 요거는 똑같잖아? 그지? 그럼 2배 됐잖아? 그럼 얘는 얼마 하면 돼?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얼마라고 하면 돼? 5 루트 2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어? 끝났네요. 이거 기울기 얼마라고요? 1이요. 그러면 수직 만들면 요거 얼마? 5. 얘 얼마? 5. 끝.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됐죠? 그럼 요 점의 좌표 얼마가 되겠어요? 5,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계속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 요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일단 구하시면 돼요. 갑자기 수직처럼 됐네. 아, 수직이구나 실제로. 그림 잘 그렸네. 자, 어쨌든 네, 그죠? 아이고, 그럼 되게 쉬워졌네. 얼마예요? 15입니다. 됐죠? 그럼 문제 정답은 얼마예요? 15 더하기 루트 2 정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5 더하기 루트 2니까 정답 A는 15, B는 1이겠죠. B는 1. 그러면 정답은 225 더하기 1 해주시면 되니까 226 해주시면 되는 거.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평청고 시험에서 작년 기출 중에 제일 어려웠다 문제고, 요 대각선 횡단보도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 정리 잘 해두시고 뭐 우리 앞으로 몇 번 더 풀어볼 거거든. 근데 횡단보도 문제와 같다. 알겠죠? 근데 그게 비스듬하게 돼 있을 때 핵심은 뭐라고? 평행 사변형. 요거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라는 거. 알았죠? 이런 문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17번 같은 경우는 증명 문제라서 이런 거 서술형 형태도 얘는 되게 좀 독특하게 나왔죠. 서술형인데 빈칸을 구하는 과정을 또 써야 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뭔가 증명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선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번만, 서술형 2번만 마무리하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요 문제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요 부분은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니까.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8번 갑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가 있어요. 서술형 2번. 두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라는 친구랑 gx가 있는데 첫 번째가 1번 문제가 뭐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크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1번. 나는 지금 어떤 이라는 애가 들어간 명제를 증명해야 되는데 뭘 증명하는 거냐면 얘는 거짓임을 증명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거짓임을 증명하려면 우리 배웠던 귀류법을 살짝 떠올려 볼게. 귀류법이 뭐였냐?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대우를 쓰는 건 대우증명법이고. 귀류법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했던 거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했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하고 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귀류법 먼저 설명을 하면 나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
그 결론을 부정해서 뭘 찾았어요? 얘의 모순임을 밝히는 거죠. 모순이 밝혀진다는 건 결국 거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부정인 명제가 거짓임을 밝혀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게 귀류법이야. 그럼 얘는 거짓임을 증명하래잖아. 거꾸로죠. 얘는 참임을 증명하는 거였으면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죠? 네, 똑같습니다. 얘도 부정 명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부정이에요. 귀류법 아니에요, 이거? 이 문제는 부정입니다. 어떤과 모든이 들어간 명제의 부정. 명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면 부정을 합시다. 얘를 모든 바꿔야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뭐이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참이어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명제의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반대예요. 됐니? 자, 그러면 마무리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fx 써보자. 문제에서 fx 쓰시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 하시면 되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항상 뭐 했으면 좋겠어?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싹 넘겨. 싹 넘기면 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2x 되실 거고요. 요거 넘어가시면 원래 있던 게 k니까 k-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됐나요? 근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실수 x니까 판별식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4분의 d는 절반에 제곱하시면 1 마이너스 k-5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k 넘어가시면 되니까 정답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k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는 뭐가 될 거다? 거짓이 될 거다라는 거지. 됐죠? 잠깐만. 뭘 잘못 넘겼나? 얘를 넘겼잖아. 플러스 k 마이너스. 플러스 5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요? 내가 뭘 잘못 썼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그 옆에요. 여기요? 플러스 5 아니라 마이너스. 왼쪽에 플러스 5. 얘가 마이너스 5예요? 문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구나. 예. 그러면 답이 좀 틀렸네요. 방법은 맞았는데 이렇게. 됐죠? 자, 이게 1번 문제. 2번. 2번은 뭐냐? 2번은 뭐래? 어떠니? 참이래. 그럼 얘는 참임을 증명하래, 2번은. 그럼 걔는 뭐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gx 바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요. 뭐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뭐야? 어떤이잖아요. 그럼 어떤은 뭐예요? 항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애가 이거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지. x제곱, 자 식을 정리할게. 넘겨 마이너스 2x 플러스 9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어떤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어떤 애는 음수일 거야 이거잖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얘는 판별식 얘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고생들 하셨고요.